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4월에 어느 정도 중반이 지나가서 4월 말이 거의 다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꽃이 활짝 폈다가 또 지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증시도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이번 4월 달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4월의 마지막 판에 지금 전 세계에서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네팔에서 지진이 나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 좀 들려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참사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빨리 좀 구호 활동이 좀 잘 돼가지고 그나마 좀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분들이 빨리 좀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이제 시간은 계속 좀 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들, 아픔의 상처들이 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증시 깨부수기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지수가 한 단계 추가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고 조정에 들어갈지 상당히 헛갈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크게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요. 국내 증시, 글로벌 시장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많이 오름폭에 대한 그런 조정이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고 한번 우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지수는 크게 상관없이, 지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종목 대응을 하면은 크게 부담은 없다고 생각은 되는데, 최근 증시가 약간 글로벌 시장하고 국내 시장하고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다가 얼마 전에 2189포인트까지 올라오다가 지수가 한번 급락하기 시작을 하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같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즉 지수와 종목이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연관성을 보이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한 글로벌 시장의 급등락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최근에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시장의 그런 흐름이 과연 국내 증시를 끌고 내려가지는 않는지, 그리고 국내 증시의 그런 상황들,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상황들이라든가,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나서 모멘텀이 약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이런 동향들이 내 종목이 외국인들이 직접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내 종목까지도 같이 영향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의 움직임을 자세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어떻게 우리가 다시 대응을 해서 좋은 기회를 잡을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지금 현재 1차 상승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과연 마무리가 될지 안 될지, 우선 지수가 얼마큼 많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합지수 차트 흐름입니다. 지난 1월 7일 날 1878포인트를 찍고 나서 차트 흐름상으로는 역회된 숄더형 패턴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회된 숄더형 패턴이 어깨, 머리, 어깨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냥 확인하고 이제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이 패턴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 쌍봉 형태, 삼중봉 형태에서 하락했던 이 하락 패턴이 마무리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 전환이 됐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직까지 5일선이 깨지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이전에 본다면 이렇게 조정 과정이 나올 때 크게 바닥이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나와야지 바닥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도 이렇게 살아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과연 지금이
1차 상승의 마무리가 될지 아닐지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많이 올라오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과연 첫 번째 바닥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봉우리, 즉 상투에서 만들어지는 첫 번째 봉이 요번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우리가 판단을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코스닥 지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얼마 전에 내추럴 랜더텍이 급락을 하면서 봉우리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만들어졌고 여기서 재차 올라올 때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지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돌파를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요한 거는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꺾이는 게 분명한데 이런 상황들이 언제 꺾일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게 된 그런 이제 주변 여건들부터 해서 어떤 이슈 때문에 우리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는지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면서 그 상황들이 지금 바뀌었나 아니면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내 증시가 가장 먼저 올라갔던 원인은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올해 1월 달에 유럽에서 양적 완화가 이제 발표가 되었죠. 1월 달에 양적 완화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럽 시장에 이제 그 부양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긴 했지만 이 정도 규모로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은 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상당히 강력하게 부양책에 대한 그런 의지가 나오면서 중간중간 그리스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럽의 국가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프랑스 증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지난 1월 달에 그런 이제 호재성 재료가 발표가 되고 나서 중간에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게 내용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이렇게 상승 흐름을 견조하게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역배열 추세가 됐다는 거는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 가지 경기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고 부양책은 재빨리 나오지를 않고 있고 그리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배열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실제로 크게 이제 쌍바닥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죠? 항상 이렇게 추세가 전환될 때는 두 번의 바닥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세 번의 바닥이 나오면서 역회된 숄더형 패턴이 나오면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유럽 증시 이때 당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유럽 시장이 뒷받침이 돼서 국내 시장 동반해서 같이 올라가는 그런 힘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국내 증시는 4월 들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지만 1, 2, 3월 달 가장 뒷받침을 해준 유럽 증시 이런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자금이 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증시의 처음 시작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 같이 힘을 받았다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시장이 작년 7월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뭐 작년 12월 달부터 해서는 탄력이 훨씬 더 좋아지면서 올라왔고 특히 3월 들어서 3,400포인트대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4,500포인트대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인데 국내 증시만 밀릴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근데 중국이라든가 아까 유럽이라든가 워낙 많이 올라왔지만 밀리지 않는 거는 중요한 포인트는 각국이 각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계속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 계속 올라왔고 유럽 시장 전체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힘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본 시장도 지금 현재 뭐 쉬지 않고 계속 출렁거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어디가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그런 상승이고 우리가 뭐 이제 깨부수기 시간 그 에너지 충전 시간에 보는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며칠 내 강하게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국내 시장이 올라간 뒷받침에는 글로벌 시장의 강력한 그런 상승세, 거기에다가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시기가 지난 FOMC 회의 때 나온 이후로 이제 올 하반기 때 거의 이제 될 거로 일단 얘기가 됐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점진적으로, 즉 급하게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시장 경제에 영향이 없을 정도로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그게 악재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도 크게 밀리지 않고 호재성 재료가 오히려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이면서 미국 시장도 나스닥과 S&P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국내 시장의 첫 상승의 그런 기초가 일단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도 드디어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아까 중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전 세계 각국이 막 금리 인하를 하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반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라는 금리 인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이제 계속 했었는데 3월달 금리 인하를 하면서 즉 1%대 금리를 이제 시대가 오면서 국내의 이제 주식시장에 드디어 모멘텀이 이때부터 이제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되면서 증권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증권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증권주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대표적으로 뭐 삼성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 주가가 44,000원대부터 해가지고 67,000원대까지 가파르게 3만원 가까이 올라왔으니까 60% 이상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그런 상황이 나왔죠. 즉, 우리나라도 그 전까지는 글로벌 시장 계속 올라왔는데, 보시면 증권주들 거의 반응이 없다가, 실제로 금리 인하하고 나서 그때부터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서 67,000원대까지 정말 강한 그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이평선들이 대부분 다 수렴이 된 상황. 우리가 이전에도 이 삼성증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평선들이 분명히 이렇게 모여서 힘은 모여졌는데 어느 방향으로 결정되면은 강력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호재성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내용이 나오고 올라가고 실적도 상당히 좋게 이제 전망이 되면서 증권주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2100선을 돌파하는데 강력한 힘을 실어준 그런 원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 모멘텀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다면 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시장에 우리가 모멘텀이 이제 생긴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유가가 저점을 보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미리 올라오긴 했지만 정유주라든가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강하게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가는 이 시간에 상당히 먼저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유가 어떻게 보면 유가는 지난 3월달 그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WTI 기준으로 유가가 3월 18일 날 42.03달러까지 밀렸다가 그때부터 저점이 확인이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즉 관련 종목들이 좀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부터 강하게 이제 올라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건 아니지만 중요한 43달러대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더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왔던 것들, 뭐 이제 정유주들도 많이 올라왔고,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S-오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S-오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작년 11월 달 미리 이제 저점이 나왔죠. 유가 바닥은 3월 달에 나왔는데 이 정유주 관련주들은 이미 올라왔다가 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이때 3월달 밀리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이 방송을 통해서 요번에 이제 정유주들 마지막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유주들이 미리 바닥을 치고 올라왔지만 유가가 돌아서게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타서
그때 6만 원대에서부터 9만 6천 원대까지 30% 가까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틀 연속 지금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인 상승에 힘을 힘이 실려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국내 증시에 이제 상승에 좀 탄력을 준 그런 상황이 유가가 저점을 확인됐다는 점도 지수가 21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데 힘을 실어준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가장 큰 우리가 이제 시장이 좋아진 그런 상황은 외국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즉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었는데 꾸준히 사기만 했지 올려 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올려 사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강한 그런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반응을 해줘야 돼요. 반응을 해야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우리가 최근에 흐름을 본다면 기관은 올라갈 때마다 계속 펀드 환매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나오면서 계속 매도를 했고 개인들도 매도를 많이 했고 외국인들만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시장의 주체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 흐름에 의해서 강력한 그런 상승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멀어 잘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 외국인들이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7조 7,479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7조 7천억대 정말 큰 금액인데요. 외국인들의 이런 매수세가 지수를 강력하게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동 기간 동안에 기관들이 6조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특히나 투신권은 5조를 넘는 그런 금액을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2조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상황이 나오니까 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4월 들어서 외국인들은 4조 6천억 올해 7조 7천억 중에서 3분의 2가 넘는 금액을 4월달 한 달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2050포인트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최근에 못 팔았던 개인들도 계속 파는 상황 그리고 이제 기관들까지도 많이 팔면서 이런 이제 증시의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시점에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풍부한 유동성이 생긴 거죠. 외국인들이 7조 원 가까이 샀으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기관들이 6조 가까이 팔고 개인도 2조 넘게 파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만큼 매수 여력이 추가적으로 생긴 거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이 생기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어떤 호재성 재료에도 종목들이 강력하게 반응하면서 막 올라갑니다. 왜? 시장에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재료만 나와도 종목들이 뭐 이전에는 뭐 한 5%도 안 오르게 2, 3일 상한가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로 해서도 종목들이 막 며칠 동안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최근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매수가 해서 그 종목들이 올라간 그 효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팔아가지고 그걸 다시 매수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지금 강력하게 지배를 하면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지수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처음 제목에 있어서 1차 상승 마무리인가라고 하고 물음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안 좋은 그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신호라는 거는 지수를 우리가 여태까지 끌고 올라간 그런 변수들이 하나씩 좀 이제 우리 시장이 좀 둔화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한 번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 전환입니다. 삼성전자 우리가 우리나라 지수 지난번 2000포인트를 돌파할 때까지 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우리의 힘을 실어줬던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위기 때마다 계속
좀 긍정적인 재료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상승이 약간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5조 9천억대까지 나오고 4분기보다 좋아지는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거기에다 갤럭시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2분기에 있을 예정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하락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하락 전환하게 되면 약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락 전환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전에 제가 요거는 계속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점 라인 때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 이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전저점 라인들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 즉 길게 이어졌던 상승이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런 초기 단계 모습이 나올 때 우리가 하락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추세가 하락 전환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본다면 자, 삼성전자 제가 요 미리 이제 선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난 10월달 저점 라인 때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올라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에서 자사주 취득을 하고 올라타고 나서 자사주 취득 발표하고 한 단계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상승 추세가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됐는데 얼마 전에 4월 달 이제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서 전고점 라인 대를 돌파를 못했죠. 전고점 라인 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라인대가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깨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쌍봉 형태가 나오고 나서 전저점 라인대가 깨졌다는 거는 하락 추세로 일단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려면 실적을 발표를 해야 되죠. 삼성전자 실적은 7월 달에 발표를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뭐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6월 정도는 돼야지 삼성전자가 다시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아직 5월 달도 안 됐는데 5월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과연 돌아서 이렇게 올라갈까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적으로 좀 걸리겠죠. 그죠? 그 과정 중에 조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최근에 지수가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역으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이런 하락 전환은 우리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약간 한번 쉴 때가 됐나 하는 그거에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죠? 이게 뭐 계속 하한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증권사에서도 추천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증권사들에서도. 왜냐하면 그게 진짜로 가짜 논란이 갑자기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확인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선의의 피해자라고 그러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연기금에서도 몇백만 주를 사놨는데, 몇백억 어치 사놨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이제 항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이런 악재가 나와서 내가 물리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포트를 구성하더라도 100% 비중으로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지금 하한가가 풀리지 않는 상황,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풀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하락을 끌고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며칠 전 내추럴 엔도텍이 하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확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675포인트까지 밀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아직 그 라인대가 깨지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시장에서는 누구나 다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나왔다고 이 종목에 대한 문제지 왜 나머지 종목이 다 밀려요. 그거는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고 전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종목이 하나 확 이제 하한가를 들어가니까 나머지 종목까지 확산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종합지수도 보여드렸듯이 누구나 다 지금은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팔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나머지 종목들로도 확산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죠. 즉 제2의 내추럴 엔더텍이 나오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종목들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면 시장은 계속 좀 출렁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제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조정시 매수 관점 강력하게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린 이유는 몇 가지 이제 변수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기존에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꺾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악재들이 하나씩 나온다는 거는 투자 심리를 분명히 부담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지수를 좀 끌고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평가 논란도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시면은 바이오 관련 종목들, 물론 지금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든가 어떤 재료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증시를 이제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항상 그런 과정이 나왔을 때 더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나가고 나게 되면은 고스란히 다시 다 빠진다는 겁니다. 즉 변동성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 고평가 논란 속에서도 종목들을 본다면 분명히 부담스러운 상황 맞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우리가 그 시장의 등락에 막 취해서 막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게 고평가되어 있는지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이거 올라가고 저거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2배 이상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사람을 흥분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적당히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좀 많이 올라왔으니까 적당히 좀 팔고 다시 매매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좀 유연한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고평가 논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1차 상승이 마무리가 하게 하는 그런 이제 요인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뭐 화학 관련주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온 종목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이 지금 차트로 한번 볼까요? 롯데케미칼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롯데케미칼이 5% 넘게 급락하면서 이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올 초부터 이제 올라타기 시작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최근 지수 상승에 가장 힘을 실어줬던 아까 증권주와 더불어서 힘을 실어줬던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꺾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1등주들이 꺾이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도 쫓아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2등주가 1등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등주가 꺾이게 되면 나머지 종목들 내 종목은 덜 올랐으니까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덜 올랐어도 도로 그때부터 또 밀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도 지금 꺾이려고 한다는 상황은 우리가 1차 상승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좀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권주들도 좀 분명히 부담이죠. 아까 우리가 삼성증권 봤듯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여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증권주들도 지금 부담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1분기 모멘텀이 이제 감소했다고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우리가 1분기 시작하기 전에 1분기 실적 시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다 보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뭐 LG화학 같은 경우 막 올라가고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모멘텀이 없다가 모멘텀으로 바뀌어버렸죠. 실적 시즌이 모멘텀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그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주요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이제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처음에 1분기 실적은 안 좋더라도 2분기는 좋을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때가 주가가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2분기 실적 발표하기까지 공백기가 있는 거죠. 아까도 삼성전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도 공백기가 있다 보니까 1분기 실적에 대한 나오는 그런 대부분 종목들도 최근에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삼성전자처럼 쉴 수도 있는, 아까 롯데케미칼처럼 좀 한번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실적 모멘텀이 감소한다는 이런 요인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외국인들 선물 동향,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외국인들이 지난주 선물을 도로 확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5천 개 이상 매도, 이틀 동안 해가지고 5천 개 이상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즉 차익 실현이 그만큼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시장의 중심은 외국인들 선물 동향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 이제 차익 실현이 매수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 과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 글로벌 시장도 안 빠지고 뭐도 안 하고 했는데 왜 우리만 밀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 임자들 마음이에요. 외국인들이 팔면은 밀리는 거죠. 요번에 대부분 증권사들이 2050포인트 돌파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외국인들이 사니까 올라가듯이 반대로 외국인들이 팔면은 밀리는 겁니다. 즉 외국인들이 지난주 선물을 팔기 시작을 했고 이 매도가 계속 이어졌을 경우에는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겠는데요. 지난주 팔았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꼭 해봐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지수 기준으로는 2125포인트 라인대가 저점인데요. 이 라인대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보고 대응해도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기준으로는 675포인트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차트는 보지 않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라인대가 중요한 이유는 추세예요. 상승 추세가 2125포인트 라인 때, 얼마 전에 그 지수 출렁거릴 때 나왔던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은 크게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675포인트 라인대가 깨지게 되면 최근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그런 포인트죠. 즉, 삼성전자로 따진다면 삼성전자 140만 원대의 기준선하고 마찬가지의 그런 지지 라인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라인대가 깨지게 된다면 분명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타면 다시 사면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지수에 좀 안정.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시장하고 국내 지수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 지수하고 종목들도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꺾이게 된다면 종목들도 같이 꺾입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매수 타이밍도 지수와 맞물려서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재매수 타이밍은 지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에서 눌림목이 좀 나오는 걸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수에 대해서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도주 깨부시계 황대현입니다. 최근 장 상당히 거침없이 주가의 탄력들이 현재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지수 상승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흔들렸던 이러한 모습을 좀 보였던 부분이고요. 거래소 시장도 외국인의 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변동성을 좀 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좀 살펴본 이후에요. 4월 27일 현재 어떤 방향성 이 부분을 좀 보고 코스닥 시장을 좀 현재 살펴보고요. FOMC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OMC에 대한 영향 부분이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살펴본 이후에 바로 유망 업종, 유망 테마를 우리가 좀 현재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에서 한번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코스피 종합지수 부분은요. 그동안 주가 흐름이 1876포인트부터 탄력도가 상당히 좋게 나타나면서 이제 반등하면서요. 4월 27일 현재 이렇게 변동성을 상당히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볼 때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력 때문에 약간의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호흡 조절 내지는 어떤 기술적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 봅니다. 다만 제가 볼 때 대추세, 즉 뭐냐면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다 보고요. 유동성에서 실적 장세로 계속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가 어닝 쇼크에서 벗어나면서요. 현재 외국인의 순매수 부분과 실적 흐름이 맞물리면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은 아직도 상승 쪽이라는 이런 측면들이 좀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4월 27일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을 줄 수 있다 하더라도요. 주가 흐름을 볼 때는 일단은 긍정적 그 흐름이 현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 거래시장은 일봉상 한번 이렇게 흔들어줄 가능성, 특히 5일선 이평 지지를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고요.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지난 그 현재 22일 날, 특히 금요일, 지난주에 금요일, 그 목요일 상당히 흔들어 놨습니다. 주가가.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조정을 줬는데 여기서 이제 큰 변화가 그 주가가 오늘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현재 흐름을 볼 때 그 주가의 그 흐름상 그 전반적으로 그 주가에 대한 어떤 그 변동성을 미리 준 이런 그 측면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미국의 나스닥이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신고가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요. 현재 국내적으로 주가에 상당히 그 영향을 좀 미쳤던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나스닥의 상승은 코스닥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눌림목 이후에 의외로 그 가격 조정은 빨리 일어났던 부분이고 지수 조정은요. 그래서 여기서 기간 조정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였지만은 의외로 코스닥 시장이 빨리 안정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상당히 흔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볼 때 약간의 변동성은 주지만은 이렇게 그 아주 하방향으로 21선 이평이 크게 이탈되지 않는 한은 여기서 또다시 에너지의 재응집 과정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그 주가에 어떤 지수 조정이 있지만 기간 조정이 주질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등락이 여기서 바로 그 지난 그 720포인트를 치고 올라간다는 부분보다는 에너지의 재응집 과정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가가 이렇게 그 반등하면 또 물량 나고 이러한 그 시속 게임이 조금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분은 저는 코스닥 시장이 도리어 안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거래소 시장보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21선 이평을 좀 봐야 되겠고요. 거래소 시장은 5일선 이평의 그 지지 여부를 보면서 매매의 강약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바로 그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그 FOMC 회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그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4월 28일, 29일 날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그 흐름이 먼저 나타나냐 볼 때는 위쪽을 보시면은요. 바로 3월의 경제 지표의 부담감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최근 흐름을 볼 때 강달러라는 부분하고 또 현재 한파 이런 부분에서 요번에 그 경제 지표를 볼 때 약간은 현재 그 미국 정부가 예상했던 부분보다는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뭐냐면 일단은 현재 그 매파나 비둘기파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 논란은 좀 나타날 수는 있겠다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흐름을 볼 때 비둘기파에 대한 그 현재 그 언성이 그 이런 그 흐름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즉 뭐냐면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은데 여기서 조기금리 인상은 요번에는 좀 그 빼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면서 6월 달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4월 달에 그 현재 3월 달에 그 바로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미리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요번 4월 달에 새로운 문구를 강하게 집어넣지 않는 이상 6월 달로 수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때 과연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이런 측면들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경제 지표가 그래도 뭐 좋긴 좋다. 그러나 예상보다 좋지 않았다는 이런 측면들이 좀 나올 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4월 28일, 29일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요. 뭐 GDP 지표라든가 이런 걸 봐야 되겠지만은 현재 큰 흐름상은 일단은 바로 그 금리 인상이 약간은 수년될 가능성이 나타나겠고요. 6월 17일 날 18일 날 또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실질적인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그런 부분이라면 이제 4월과 5월은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줄어드는데 5월 달 후반에 갈수록 이런 그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6월 FOMC에 대한 부담감은 좀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 가면 그 최근 그 지표를 봤을 때 고용 지표라든가 성장률, 소비심리 지표, 소비자 물가 이런 부분이 그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일단은 6월에 가서 7월에 하던 9월에 하던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서서히 대두된다면 이때 변동성은 좀 줄 수 있겠는데 4월 28일, 29일 날 조기 금리 인상 여부는 조금은 좀 더 우리가 지켜보는 부분이고 바로 기존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요. 제가 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동성 장세는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 장세 부분이 조기금리 인상이 바로 되지 않는 한은 유럽에서 돈을 푸는 이상은 바로 일본과 더불어서 그 현재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요. 중국에서 지중금리 인하라던가 이런 그 측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적 완화는 계속 그 4월 달에도 후반에도 FOMC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금리 인상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떤 그 큰 변수는 FOMC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 4월 달에는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요. 가장 중요한 유동성 장세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그리스발 악재는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주가의 어떤 이슈, 단기 이슈는 줄지언정 그리스라는 부분의 어떤 그 체감 부분, 그 시중에 반영되는 확률 부분은 가보다 많이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흐름을 볼 때는 일단은 현재 유동성 장세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이나 그 코스닥 시장은 미리 선조 정도서 도려놨고요. 거래소 시장은 최근 5일선 이평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코스닥은 21선에서 도리어 반전할 가능성. 다만 이제 속도 조절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과 거래소를 좀 구분하는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겠고요. 거래소 시장은 제가 볼 땐 선도주라 봅니다. 즉 뭐냐면 미리 선조정 받은 것이 건설 쪽에 내수 그 경기 관련주 초이노믹스 부분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바로 주택 관련 부분이 먼저 그 부각이 될 수 있다. 미리 선조정된 그 차트 종목군들에서 종목을 찾는 게 좋겠고요. 증권 업종도 상당히 좋지만은 최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평의 갭이 좀 줄어들 때까지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겠고요. 최근 실적 호전이라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저는 바로 화학 업종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화학 업종 또한 LG화학이라든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눌림목대 보는 이렇게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거래소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약간의 변화가 있겠죠. 코스닥 시장은 바로 내추럴 엔더텍에 대한 어떤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많이 축소되는 것 같습니다. 내추럴 엔더텍만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고 다른 바이오 업종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신약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안정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봤을 때 코스닥 시장도 눌림목이 많은 종목들 특히 IT 업종 쪽에 그 매기가 좀 실리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바이오 업종에서도 미리 선조정 받은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스닥 시장도 제가 숫보다 나무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바로 눌림목이라든가 이런 그 타이밍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짜고 거래소와 코스닥을 선별적으로 이런 그 어떤 대응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들 또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엔 계속 그 종목별로 접근을 좀 하고요. 오늘도 주도적 해보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저는 그 어떤 그 테마, 업종, 요 부분에 우리가 접근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헬스케어 관련의 그 종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미국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IT 업종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나스닥이 좋지만은 헬스케어 관련주의 그 실적 부분이 과거보다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특히 고령화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요. 이러한 그 건강에 대한 그 기대 심리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 이런 고령화 부분은 바로 시대적인 요청입니다. 신약에 대한 그 개발이 상당히 그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라든가 최근에 제대열 세포, 제대열 관련주 이런 부분이 그 상당히 부각되면서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과 연결되면서 IT와 연결되면서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특히 이제 그 주가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의 어떤 그 매기가 실리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관련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헬스케어 관련 부분에서 이제 그 신약 부분이 그 최근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2006년도에도 신약이 있었습니다. 신약 개발의 신청 부분이요. 그래서 2010년까지 우리가 봤을 때 우리나라 그 국내적으로 5개 신약 부분이었는데요. 2011년부터 15년께 오면서 10개의 신약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약에 대한 그 기대치가 과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신약이라는 부분이 그 부각되면서 우리나라 그 제약이나 바이오 업종의 바로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그 성장률 부분이 이런 그 부분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다 봅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이라든가 2상까지 대개 3상도 온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헬스케어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의약품 쪽에서 이제 이런 그 헬스케어 관련주니 신약 기대감도 있지만은 바로 의약품 부분에서 이제 어떤 그 제품의 계약 건수나 이런 부분이 그 상당히 크게 증가되는 이런 그 모습이 나타나면서 특히 선진국 소재의 그 제약사, 다국적 기업들과 그 현재 체결 계약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의약품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파이프라인, 기술의 파이프라인을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그 긍정적 흐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상업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들어오면서 바로 그 현재 우리나라의 그 흐름을 볼 때 그 젠백스라든가 이런 리아벡스 또 동아ST의 그 시벡스트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변화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약에 대한 그 기대 이런 측면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업화 또는 현재 신약, 그 다음에 바로 그 전반적인 걸 봤을 때 이러한 그 선진국과의 그 기술 협력 관계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제약 업종과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그 실적 부분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 그 흐름을 볼 때 국내 개발 일단 그 신약 허가 품목의 추이를 볼 때 2011년 이후에 품목 수가 사상 그 최고치 한 10개 정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신약에 대한 그 신드롬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현재 그 국내 개발의 그 신약의 그 흐름들을 좀 살펴본다면요. 최근 우리나라가 과연 어떤 그 제약 업종들이 신약을 신청했느냐. 이런 부분을 볼 때 SK케미칼이 그 현재 그 효능호과 항암제 부분의 그 썬플라즈 부분을 벌써 99년도에 현재 허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부각이 될 수 있겠고, 대웅제약 예, 바로 EGF 그 외용액 부분이 현재 그 당뇨병에 대한 기대치를 만들었던 부분이고, 동아약품도 최근에 항암제 쪽에 밀리칸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LG생명과의 팩티브정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 항생제 부분에서 이제 서서히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 외에 우리가 좀 본다면은 종근당에서 캄토벨즈 이 부분에 대한 그 항암제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 그 제약업종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제약업종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바로 그 레바넥스정의 그 유한양행 이런 부분이 한계항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이것은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동아제약의 뭐 자이네테나정인데 이것은 뭐 발기부전 치료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제약업종들이 신약 개발을 함으로써 최근 고령화 시대에 상당히 시대에 부응하는 제약 이런 그 치료제 부분이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할수록 건강에 대한 그 투자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도 또 한 번 부각될 수 있겠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부각약품 최근에 좀 많이 떴죠. 바로 클레브딘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잘 아시는 그 대원제약의 그 펠리비정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런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보다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헬스케어 관련주들을 잘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시간에 이런 종목들을 물론 어떤 종목별로 세부적인 흐름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최근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테마라든가 헬스케어 관련주라든가 바이오 업종 하면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이 좀 괜찮은 종목들은 상당히 탄력을 좀 부여되는 이런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차트 흐름을 좀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도요. 최근 그 흐름을 볼 때 꾸준하게 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다시 직전 고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재 그 직전 고점에 다시 왔다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조정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러나 이런 그 현재 그 직전 고점까지 또 한 번 돌파를 시도했다는 부분은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부분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한 단계 상승해서 약간의 호흡 조절은 줄 수 있겠지만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 일봉상 또다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현재 이런 그 바이오 업종에 또는 흐름들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조금 그 무거운 주식이죠. 바로 LG생명과학도 최근 들어오면서 상당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헬스케어 관련 부분과 바이오 신약이라는 이런 그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요. 바이오 업종에 대한 그 탄력도가 상당히 과거보다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가 흐름이 많이 떴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봉의 그 흐름을 봤을 때요. 여기 보면은 과거에도 79,0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파동이 나타나면서 6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서 단기 여기서 이제 조정을 줄 수 있겠지만 이 또한 헬스케어 관련주로서 서서히 재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이제 뭐 쫓아가 살 필요는 없겠죠. 눌림목 때 이러한 그 현재 흐름들이 나타날 때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좀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제 뭐 그 동화약품 같은 경우도 상당히 최근에 요 중소형주들의 급등이 참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과거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제가 헬스케어 관련해 어떤 신약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됩니다. 이 종목도요. 과거에 2만 원대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나스닥이 신고가를 냈잖아요. 헬스케어 관련 IT 관련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하면서 그래서 이 종목도 많이 올랐습니다. 일봉상은요. 그러나 과거 고점 대비 많이 빠지면서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볼 때는 21선 이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또다시 이렇게 그 어떤 시간 조정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저점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그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 상당히 이런 그 제약주들이 최근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요. 최근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지난 79,000원대에서 이렇게 낙폭이 있었던 부분이지만은 바로 물량을 다시 한번 이렇게 소화를 하는 이런 그 측면들이 서서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저항선을 돌파한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주가에 일단은 긍정적 요소로서 부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또 우리가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있지만은 뭐 최근 보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요.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그 강한 상한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볼 때 추세들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있고요. 바이오 특히 이제 제약 업종에서도 이런 신약 개발이 기대감이 높아질 때는 주가의 흐름상 일단은 이렇게 그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의 흐름을 볼 때 전반적으로 이러한 국내 개발의 그 신약 개발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SK케미칼, 대웅제약, 동화약품이라든가 이런 그 종목군들이 그냥 반등보다는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신약에 대한 어떤 성취도 이게 그 부분이 과거보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뭐 CJ일제당, LG생명과학 또 우리가 이제 뭐 종근당, 유한양의 그 과거 제약주지만은 이제 이런 헬스케어 관련 부분으로서 서서히 재부각되고 있다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요. 현재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이제 서서히 분석을 하면서 타이밍을 맞춘다면 또 최근 그 상당히 뭐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의 중소형주의 제약주라든가 바이오 업종의 탄력도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그 바이오 업종들이 코스닥 시장에 상당히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과 바이오 업종 거의 뭐 유사하다 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제약 업종들이 눌림목에 들어갈 때 도리어 한번 그 현재 그 저점 매수를 하는 이러한 그 매매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볼 때 오늘은 주도주 깨보시기에서 이제 헬스케어라는 이런 측면들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제약업종의 종목들을 잘 우리가 스터디해서 또 종목 발굴에 하신다면은 수익성이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도주 깨보시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